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갑자기 이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의구심도 많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관심을 더 많이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언론 보도 내용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았을 거로 예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글쎄 뭐 조선일보 이쪽의 보도만 있었고 재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행히 이브뉴스 강지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강지호 기자가 매번 이 재판 현장에 가서 상세한 얘기들을 준비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강지호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지호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 항소심 재판이 열렸죠. 예, 오늘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 재판, 그러니까 2심이 고등법원에서 열렸고요. 네, 수원고등법원. 예, 수원고등법원. 사람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아직도 이제 1심인 줄 알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이랑 또 하나 엮여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화영 재판과 이재명 대표의 수원 재판 또 다른 재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은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1심을 시작을 할 건데 같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항소심 판결을 어느 정도 놔버리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재판을 후다닥 끝내버리겠다. 이화영 재판을 후다닥 끝내버리겠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사실 말이 이화영 재판이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재명 재판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 재판을 할 때 보면 이전에는 1심이 한 20개월 정도 진행이 됐는데 네. 요번에는 거의 한 4개월 만에 지금 끝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항소심 같은 경우에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4개월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이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관심을 좀 끌지 않았나. 우리 민주진보진영 시민들로서는 이 재판 내용에 상당히 이 궁금증이 생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재판 다녀오셨죠? 예, 오늘 재판 다녀왔죠. 네. 오늘 재판 분위기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오늘은 처음에 판사님께서 이제 변호사가 먼저 증인을 신문을 했습니다. 오늘 증인 신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검사가 증인 신문을 했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스마트팜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500만 달러죠. 스마트팜에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대북 방안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호남이 실제로 뭐 돈을 받아갔느냐 안 받아갔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필리핀 부분에 대한 그 얘기를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스마트팜 얘기를 했었을 때는 이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자고 꽤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뭐 스마트팜 얘기 같은 경우는 글쎄 뭐 그것이 과연 스마트팜 비용이냐 아니면은 그 쌍방울의 뭐 다른 그 비용이냐 이것을 따지는 건데 김성태가 그 이호남을 만나질 못했다면 사실 스마트팜 비용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로서는 그 얘기부터 먼저 하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자, 뭐 일단 그거는 뭐 이해가 됩니다만 오늘 김성태 증인이 나왔잖아요. 예, 자, 그렇죠. 김성태는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오늘 김성태 증인을 말하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어떤 좀 논리 전개 방식을 펼쳤냐면 사실 지금 공방을 다투고 있는 게 김성태라든지 다른 증인들이 진술이 바뀌었잖아요. 자꾸 바뀌고 있죠. 예, 바뀌고 있잖아요. 이거 혹시 검사 측에서 같이 좀 얘기를 해서 말 맞추기 한 거 아니냐가 사실 중점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 김성태한테 질문을 합니다. 변호사님이.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라는 것은 어느 변호사냐 말씀하시죠? 이화영 쪽. 이화영 분, 그러니까 예. 뭐 김광민 변호사나 김현철 변호사님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김성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게 될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술 세미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를 좀 집중을 다뤘다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김성태는 뭐라고 하던가요? 우선 변호사 측에서는 뭐 7월 달에 뭐 뇌물이라든지 문승옥이라든지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후 진술 10월 달에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가지고 진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니까 내가 카드 내역도 보고 이제 변호사랑 이제 얘기도 해보고 해보니까 기억이 좀 자세하게 났다라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나중에 기억을 상기했다. 그렇죠. 나중에 기억을 상기한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시에 재판도 많이 받고 외국에서 그때 도피하다가 들어왔잖아요. 네.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났다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예. 자, 근데 이 얘기가 뭐 그럴싸한 변명으로 보입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이른바 그 진술 세미나 이런 걸 하면서 기억을 만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불러 일으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성태가 자료를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 그렇죠. 김성태로서는 약간 신빙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니까 기억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신문이 이루어졌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나요?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 쪽에서 이 진술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협박을 받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김성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선 이화영이 협박을 당할 그런 인물도 아니고 당할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연어회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거 마셨으면 내가 말을 바꾸겠냐. 어린애들한테 짜장면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런 걸로 혹시 말을 바꾸겠냐라고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언론 보도가 좀 나왔어요. 오늘 예. 조선일보 쪽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짜장면 사준다고 말 바꾸냐. 어린애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김성태가 참 야비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짜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검찰청에서 검사가 보는 앞에서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또 나오냐면 변호사가 이걸 또 물어봅니다. 사실은 뭐 연어 사줬다고 술 사줬다고 말을 바꾸겠습니까? 이전에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나쁜 짓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양반이 그 전주 지역의 조폭이었다라는 게 뭐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알려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죠. 오늘 등치를 보니까 저보다 더 크더라고요. 엄청 나 위압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봤는데. 네, 우리 이제 이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이 강지호 기자가 상당히 커요. 지금 저 화면에는 잘 티가 안 나는데. 나란히 서 보면은 강지우 기자가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죠. 저 187입니다. 187, 그 190이에요. 예, 거구예요, 거구. 근데 그런 거구도 보니까, 김성태 보니까 약간 좀 위압감. 그렇죠. 밖에서 만나면 좀 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피할 것 같은 느낌. 예. 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오늘 좀 진행이 됐군요. 예, 근데 맞습니다. 사실 오늘 가장 걱정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대목이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라는 대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24일 후다닥 재판을 끝내겠다. 그것도 그날 뭐 증인신문도 20분씩 간단하게 해서 1시간 안에 다 끝내자. 그래서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추가로 지금 증거도 막 제출하고 막 그랬던데 그 증거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어지는 게 아니냐. 또 이번에 또 이 박상용 검사 탄핵 관련해 가지고 박상용 검사 그 탄핵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도 있는데 새로운 증인도 있는데 그거를 낼 기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다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24일 날 끝내겠대요. 어떻게 하겠대요?
원래 24일 날 이제 끝내기로 했는데 다행히도 한 번 더 늦췄습니다. 아. 그래서 24일 날 한 번 더 이걸 증인 신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1일 날 마지막 이제 결심이죠. 결심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주일 미뤄지긴 했는데 일단 31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내겠다. 요번에 이화영 변호사 측에서 증인을 2명 더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게 들어주려나 안 들어주려나 되게 제가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뉘앙스를 보니까 판사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 번 더 열기로 했다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예. 그나마 24일 날 끝내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결국 일주일 연기된 거라, 이건 뭐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재판부의 의도가 뭐냐,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것도, 김성태 쪽에, 그러니까 검찰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끝나는 게 아니냐,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뭐, 요 얘기는 좀 차분히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썸네일이 이 내용입니다. 후다닥 끝나는 이화영 항소심, 공정성 의심스러운 재판부입니다. 오늘 가서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이 재판부의 태도가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좀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인가요? 어떻던가요? 사실 저는 뭐 의심스럽고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는 않았고요. 제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선 판사님께서는 자신이 듣고 싶은 내용은 스마트팜 내용이 아니라 방북 관련된 내용을 우선 듣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관련된 내용을 쭉 이제 진술을 하니까 변호사 측도 그렇고 검사 측도 빨리빨리 그 내용 넘어가자고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방북 관련된 내용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2시간 정도 진술을 했는데 방북 관련된 내용 한 20분 정도? 상당히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아마 지금 이화영과 안부수, 방용철 이 세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방북이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진술, 그러니까 전원인데 전원 증거가 전문 증거가 인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얘기를 계속 묻고 싶었던 것 같네요. 예. 사실 그게 깨지면은 뭐 재판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술 세미나라든지, 그러니까 진술 세미나를 해서 이 세 사람의 입이 맞춰졌다라고 하면 전문 증거 능력 자체가 사라지니까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자. 근데 스마트팜 얘기를 해서 좀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었군요. 예, 그 변호사 측도 그렇고 검사 측도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닌데 이러면.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스마트팜 관련된 내용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궁금한 부분은 이 방북 비용 관련된 부분은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이 증인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도 아마 고민은 하시고 계신데 다음에 증인을 그걸 뭐라고 하죠? 증인을 뭐 받아들인다.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증인 채택. 네, 증인 채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 진행되는 분위기로는 조금 그 안도를 할 수 있을 수준이긴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제 확실히 안도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네. 검사분들이 나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검찰 쪽이 예. 오히려 더 불리하게 생각을 한다. 예,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오늘 뭐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 나눠보기로 하고요.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온 걸로는 김성태 증언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김성태가 오늘 진술한 내용을 보니까 뭐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 바뀌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쩌다가 나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연어회라든지 아니면 뭐 술을 막 마셨었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너네 말 맞춘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니 그런 거 사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을 번복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뭐 짜장면 아이들 짜장면 사주면 말 바꾸는 것처럼 내가 말 바꾸겠냐 그런 의미로 짜장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이게 이제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도 딱 이렇게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 바뀌나 뭐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에도 했던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짜증이 났어요. 이게 그 핵심을 살짝 비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진상을 호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의 화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짜장면도 그냥 짜장면이 아니라 이 검찰청에서 검사가 제공하는 짜장면이잖아. 그렇죠. 그럼 얘기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마치 그거 같은 거죠.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에 왜 넘어갑니까? 기껏해야 초코파이 넘어가잖아, 우리가. 초코파이 넘어가죠. 예. 한 달 동안 훈련하면 그런 것들을 못 먹으니까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니, 초코파이가 뭐라고 우리가 넘어가. 근데 넘어갑니다. 넘어가죠. 바로 그거예요. 초코파이를 왜 넘어가느냐? 군대니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갑니다. 즉 환경이라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마치 초코파이 같이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짜장면 같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에 넘어가느냐, 먹는 거에 넘어가느냐라는 식으로 한다는 건 되게 좀 본질을 호도한 야비한 뭐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짜장면 비유뿐만 아니라 사실 이 김성태라는 인물은 여러 가지 지금 기소도 당해있고 조사도 받고 있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측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너 기소 당했을 때 4,500억 기소 당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근데 결국에 기소 얼마 됐느냐. 개인 600억, 회사 배임 800억으로 줄여두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먹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냥 결과적으로 뭐 짜장면이든 뭐 초코파이가 됐든 네가 결국에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았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는 그 얘기를 오늘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김성태는 뭐라 그래요?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별말은 안 하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부분이 안부수 씨의 딸. 예. 소위 말하는 그 오피스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나왔나요? 예, 그 안부수 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안부수도 진술이 바뀌었었잖아요. 이게 대질이랑 이 김성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그때서부터 진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부수가 어떤 걸 받았냐면 딸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받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살게 해줍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일반인이 봤을 때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술을 대가로 그렇죠.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볼 만한. 예, 그런 이렇게 대목이죠. 볼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회장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자기는 그 오피스텔을 준지 잘 몰랐다. 아마 우리 직원이 나랑 이 안부수랑 친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호도하다 보니까 도와준 것 같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로 구해준 게 아니라 원래 회사 내에 있었던 오피스텔이고 원래 직원들이 사용한 오피스텔이지 따로 구매해가지고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기존에 있었던 쌍방울 직원, 그 제보를 해줬던 쌍방울 직원, 그분의 진술과는 좀 상충이 되네요. 새롭게 구해준 걸로 지금 돼 있었는데, 근데 그 부분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또 한 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네. 그리고 전 여기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던 게 아무리 회장님이랑 친한 친구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회사 재산인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성태로부터 들어야 될 중요한 증언이 이른바 그 진술 세미나 부분이잖아요. 예. 진술 세미나와 관련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사실 이 진술 세미나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딱 나온 건 아닙니다. 네.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변호사 측에서 뉴스타파 기사 중에 그 딸이랑 안부수랑 그 카톡한 내용이 나와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안부수 딸이 이런 말을 한 게 나오는 거죠. 우리 아빠 참 불쌍하다. 왜 그러냐면 이 쌍방울 직원들은 자기들끼리 모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빠만 떨어져 있었다. 사실 이 카톡 내용 자체만 보더라도 검찰청에서 이 쌍방울 직원들이 모여 있었구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왔지 그 진술 세미나 관련돼 가지고 막 직접적으로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라고 볼 만한 어떤 네. 정황이 될 그런 진술은 좀 나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부수는 뭐 딱히 뭐 부인 같은 건 안 했던 모양이군요. 뭐 사실 안부수가 따로 오늘은 나오지 않고 이제 안부수가 이제 김성태. 예, 그렇죠. 김성태가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안부수 이 훨씬 이전에 안부수가 뭐 유골 같은 걸 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안부수한테 책 1만 권도 사실 구매를 해줬었었고 2억도 지원을 김성태가 해줬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김성태의 진술은 어떤 식이냐면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을 항상 말로 풀어나갑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김성태는 진술 세미나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은 뭐 김성태의 진술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김성태의 진술이 뭐가 있었냐면 그 대북 방문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형한테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그 내용이 진술이 바뀐 거거든요. 네. 처음에는 이재명한테 보고가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추후에는 이재명한테 보고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검찰에서 되게 그 서면 조사라고 하죠. 네. 이 서면 조사가 상당히 많았을 진술 조서. 진술 조서가 상당히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 조서 관련돼서도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상당히 많은 진술 조서가 있었다라고 변호사가 주장을 하는데 왜 이 자료는 없냐? 네, 법정에 제출된 진술 조서라든지 수사 보고서 같은 게 없느냐? 그런 게 왜 많이 빠져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 이거 김성태가 대북 관련된 내용만으로 우리한테 조사를 받는 게 아니다. 지금 조사하는 게 따로도 있고 다른 재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사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자료 제출을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화영 때문에 대북 송금 때문에 불려온 게 아니라 다른 거 조사하니라고 불려왔다. 근데 그러면 다른 거 조사를 할 건데 거기에 안부수는 왜 부르며? 그러면은 그 자리에 보면 그 방영철도 왔고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까지도 불렀잖아요. 다른 거를 조사하는데 대북 송금 말고 다른 걸 조사할 건데 굳이 왜 그 사람들 왜 불러요? 그래서 변호사가 바로 또 말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라. 왜 자료를 띄워주거든요. 누구랑 함께 갔는지. 출정 기록. 출정 기록을 딱 보여주는데 여기 보시라. 그러면 이화영이랑 김성태랑 같이 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방북 관련된 내용 아니냐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뭐래요, 그래 김성태가? 사실 이 김성태 회장이 이게 남자답고 등치가 큰데 목소리가 진짜 너무 웅얼웅얼 거립니다. 웅얼웅얼해요. 그냥 심하게 웅얼웅얼 하는데 자세히 잘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자신이 없었구나. 자신 있게 말이 안 나오고 진짜 웅얼웅얼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제가 걱정했던 것이 야, 이 김성태 이놈 자식이 이제 봤더니 이게 이간질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위한 이런 멘트들을 많이 했구나. 뭐 아까 짜장면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보고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뭐 이런 식의 그 진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있던가요? 이게 아마 그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했었던 게 이화영을 약간 회유하면서 했던 내용 있잖아요. 제가 협박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쭉 말하면서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유도를 했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화영 재판이 사실은 대북 송금이라든지 이재명 재판이 아니었잖아요. 뇌물 재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뇌물에 관련돼서 카드 쓰고 자동차 이 받아오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진술을 이제 협박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이화영 측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하면서 이재명이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김성태가 말했다라고 하는 게 이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유도해 놓고서는 그 언론 플레이식으로 이렇게 말을 꺼낸 거네요. 결국에 검찰이 이런 식의 발언을 뭐 만들었다.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조성해 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판사님이 이제 김성태한테 언론사한테 받아 적으라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딩은 똑같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하세요. 뭐 언론이나 기자들을 의식한 발언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만 보면은 재판부가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결국에 24일에 끝날 재판이었는데 하루 좀 연기가 겨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31일 날 마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내용이 변경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 요걸 좀 내용을 좀 바꿔볼게요. 그리고 31일 날, 그러니까 뭐 최후 진술이라든지 구형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돼요. 하루가 더 생기기는 했으나 기껏해야 하루인데 이게 참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또 24일 날 부를 재판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 증인 신문을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끝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오늘 진행되는 분위기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예, 오늘 분위기에서는 그냥 나쁘진 않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24일 날 한 번 하고 마지막 이제 그 결심을 31일 날 하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증인을 2명 더 부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에서 요구했던 2명이 더 추가가 되면 4명이란 말이에요. 그렇네요. 4명인데 이 하루 만에 이거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31일 날까지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4명을 다 증언을 듣기에는 좀 빡빡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필코 31일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역시 한편에서 보자면 여전히 찜찜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우리 아시다시피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이게 한동혁 씨인가 이런 분이 계신데, 이분의 이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졌는지 이것도 좀 걱정스러워요. 이분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내가 송명철이를 만나서 내가 물어봤어. 돈 받았냐니까 아니라 그러더라. 내가 직접 물어봤어. 뭐 이렇게 소리를 그냥 뻥뻥 쳤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분이 또 현지 대북 사업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오늘 거론이 됐나요? 우선 얘기가 나온 게, 원래 그 박용철 부회장이 피고인이잖아요. 네. 근데 증인으로 우선 오케이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김한신 증인, 네. 맞죠? 김한신 증인 이렇게 2명은 아마 확정이 된 것 같고, 변호사 측에서 요구한 따로인 2명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보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결정해 줄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증인 신문 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해봐라. 네. 그러면은 31일 날 마치겠다고 하지만 31일이 또 아닐 수도 있긴 있겠네요. 사실 여러 재판을 봤었을 때 재판부에서 명확하게 이날 끝나겠다고 말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내용이 늘어나다 보면 계속 뒤로 밀리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판사님께서 사실은 24일 날을 주장하셨을 때도 명확하게 끝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31일로 늘어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거 11월 달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증인 채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마 오늘 이화영 부지사 재판 변호인 측에서 보니까 보석 신청을 또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석 신청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보석 신청을 그냥 신문을 또 따로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면 재판이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고 추가로 신문길이 잡힐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네. 그럼 일단 좀 걱정되는 부분 조금 내려놔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오늘 좀 재판부의 태도가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일정하게 검찰 쪽에 편향이 되는 그런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이게 제일 걱정되거든요. 오늘 재판에 참여하신 걸로 분위기 어떻던가요? 오늘 재판만 느낌으로 봤었을 때는 이 재판관님이 검찰 쪽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느낌 사실은 안 났습니다. 좀 일관적으로 좀 빨리 이 재판 자체를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기분은 들었으나 증인 채택 같은 경우에도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또 검찰 측이 변호사 측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좀 한 고비를 넘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예. 네,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도 하냐면 지금 재판부가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
자기들이 볼 때 그 결론만 뭐 도달을 하게 되면 그 결론만 마무리 지을 수 있으면 다른 거는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저도 결심을 계속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스마트팜 관련된 얘기도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그 얘기를 얘기 하잖아요. 듣기 싫어 이 말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나머지는 다 적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방북 관련된 내용이 아리까리 하니까 방북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혼한 부분이네요. 네. 결국에는 이혼한 부분인데, 글쎄, 이렇게 되는 경우에 좀 좋게 생각을 하면은 검찰이 그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결론을 뒤집기 전에 다른 얘기 나오기 전에 후다닥 빨리 끝내버리자. 이게 사실 검찰 쪽에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 일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지만 좀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자, 오늘 재판 쭉 보시면서 뭐 어떤 점이 가장 눈길을 끌던가요? 오늘 재판 쭉 보면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을 했지만 검찰 측에서 이렇게 표정이 나쁘게 나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검사님의 표정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검찰이 이렇게 표정 관리를 못하는 상황이다. 참, 이 표정 가지고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예측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고, 이게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는데, 또 들으니까 약간 또 좀 기분이 좋기는 하네요. 예. 앞으로 이 재판이 결국에 그러면 24일, 31일 이렇게 열릴 예정이고, 지금 분위기로는 한 11월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잘하면 11월까지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재판부가 10월 말 11월 초에 뭐 급한 일이 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왜 근데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사실 증인 한 명 나와도 진짜 하루 종일 신문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2명이 더 채택이 되면 4명이거든요. 하루 만에 절대 못할 것 같아요. 4명이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 11월 중에 마무리를 짓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네요. 참 이렇게 생각해도 사실 또 불안하긴 합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매주 이렇게 목요일이 되면은 이화영 부지사 재판을 또 가셔야 되겠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먼 곳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대학원 수업을 가야 되는데 못 갔죠? 오늘 재판 7시에 끝난 거예요. 아하. 원래는 제 수업 7시에 시작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원래는 수업을 듣고 이제 선배 방송하러 오는데 오늘은 대학원을 못 갔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강지호 기자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쎄 좀 빨리 끝나가지고 수업 꼭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 바라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